자, 197페이지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오늘 한 개 최소한. 그래서 꼭 암기는 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잊어먹고 암기하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21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렵죠. 몇 개인가 개수형 문제. 가장 객관식에서 어렵습니다.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등록 관청입니다.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일단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100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딱 개인에게 부과하는 거 500만 원이 뭐가 있어요? 연수교육 안 받은 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최근에 신설됐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개인에게 500만 원은. 그리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부 500만 원이죠. 100만 원 없습니다. 법인은. 기억 맞고요. 니은은 개시험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 관청이 부과하고요. 디귿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5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외국인 특례에서만 있어요. 외국인 특례에서만.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런 외국인 특례죠. 그 외에는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국토부 장관 X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는 모두 신고 관청입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신고 관청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장관, 시도의사, 등록 관청이 있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모두 모두 신고 관청입니다. 모두 신고 관청. 매수 신청 대리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부 신고 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가 있는데 모두 지방법원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행정처분하는 거 없죠? 매수 신청 대리에서. 디귿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얼은 운영규정 위반을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미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관청이죠.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조건 신고관청밖에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음 틀렸습니다. 2천만 원도 틀렸고 등록관청도 틀렸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기역, 니은, 리얼 3개가 맞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22번. 과태료 금액 연결이 잘못된 것은 했는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죠?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법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없습니다. 중개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연인은 아니잖아요. 법인이잖아요. 중개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법인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지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3번. 등록증 반납 안 하면 누가 부과한다? 반납을 등록관청이 하니까 뿌린 자가 거두리라. 모르면 뿌린 자가 거둔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증 다시 돌려받고요. 등록증 준 사람이 등록증 돌려받으니까 시도의사가 아니라 등록관청.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의사가 부과합니다. 자격증 관련해서는.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연수교육 안 받는 거하고 자격증 미반납하고 2개밖에 없다고요.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거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거는 이거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00%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은 모두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하는 거 없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22번에 3번이고요. 지금 23번도 다 이런 똑같은 형태잖아요. 누가 부과하는지. 너무 똑같은 거 계속 풀면 지겨우니까 바로 24번 보겠습니다. 금액이 가장 적은 거는 뭐냐?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20만 원이죠?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이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연수 교육 받지 않는 경우 3개밖에 없습니다. 24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행정형벌 200페이지 올바른 것은 했는데 기업의 업무보증 관계증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업무보증은 교부도 쌍방에게 하고 설명도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설명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하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 설정은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고 교부도 쌍방이 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근데 손해배상 책임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된 때 설명한다는 것. 비슷비슷한 내용을 지금은 이제 비교를 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니은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하면은 이게 유사 1년, 유사명칭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번이 맞네요. 2번이 맞는 게 아니라 니은이 맞고요. 디귿은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쌍방대리 무부관직 쌍투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리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무부관직 쌍투 부정한 방법 거짓 부정한 방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미엄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반의사 불벌죄다. 니언 리얼 미엄 3개가 맞네요. 답 3번입니다. 옳은 것. 자, 이건 뭐 전부 다 암기인데 25번도 가장 어렵게 내는 게 이게 몇 개인가 몇 명인가 이게 어려워요. 25번 1년 1,000만 원 해당하는 거 몇 명이냐 했는데 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 뭔데? 무등록이죠. 무부관직상투 무등록 3년에 3,000만 원. 니은은 유사명칭 1년에 1,000만 원, 비밀준수 1년에 1,000만 원,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이죠.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중개상물 매매를 업을하면 1년에 1,000만 원. 답 3번이네요. 니언, 디귿, 미엄. 인터넷에 질문 올린 거 보니까 이걸 출제자도 잘못 출제했던데요. 분양권. 분양권 매매를 업을 하면 뭐냐고요? 1번 적법행위다.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3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1 수석을 노리면 말해보세요. 뭔지. 상품권 노리면 빨리 말해보라고. 예? 3번?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건 내놓은 거 보니까 해설을 보니까 다른 출판사 3번이라고 답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2번입니다. 2번.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하면 적법행위,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면 이거고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지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 3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요. 답. 이 3번인 것처럼 적어놨는데 25번에 답 3번입니다. 28번. 참 이런 문제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28번. 기발하고 신선하고 처음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내봤고요. 이런 문제 신선하죠. 신선하다는 말은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로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숫자. 기억. 업무정지 처분은 제척기간 몇 년이다? 3년. 3년이 경과한 때 일을 할 수 없다. 제척기간은 3년인데 니은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 비교하라고.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할 수 없다. 폐업기간 3년 넘어가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성계.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취소되면 며칠 이내 반납? 7일.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 3개에 있습니다. 오늘 수석함 상품권 5,000원짜리 줍니까? 얼마짜리 줘요? 만원? 2등 5,000원? 3등은? 3등 없어요? 없다고? 오늘 1등 하면 내가 만 원 더 주고 1등 못하면 만 원 저한테 주고 됐어요. 배팅 할까? 그게 원래 도박을 해야지 뭐 항상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야기하세요. 쉬는 시간에. 지금 문제는 제가 바꿀 수도 없어요. 이미 문제는 다 내놓고. 네? 네. 아니면 5만 원 걸든지 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미리 공부하고 다음 주에를 하든지 그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배팅. 자, 7일이고요. 리얼은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손해배상 며칠 이내? 15일 이내. 시험에 많이 나왔던 숫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암기 프린트 49번에 1번에 있죠. 49번에 15번, 15일 49번 49번에 1번에 있죠. 15일 8개 정리되어 있네요. 49번에. 이 암기 프린트에 없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문제 풀면서 찾아보니까 거의 다 있죠. 이것만 정확하게 한 80점 받는데 2장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이게 또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쉬운 내용만은 아니에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답 4번입니다. 11은 숫자 10은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신선한 문제. 아직 제가 다른 출판사 책도 많이 풀어보는데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신선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뭐 사이드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좋아요. 문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이 숫자는 전부 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찾을 수 있죠. 자, 29번 확인 설명서. 지금 오늘 진도하고는 크게 상관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기출 문제가 보면 딱 진도를 정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통합교과형이 많이 나와. 여기저기 섞어서 많이 내죠. 자, 첫 번째 확인 설명서 보존기간은 3년,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거래계약서 5년,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
3년, 5년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보존하는 거는 4년, 6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미리 운영규정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해 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분의 1, 아까 암기 프린터 56번, 암기 프린터 56번에 2분의 1에 3번, 4번, 5번, 6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그 5분의 1에 보면 5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럼 개별 기준이 만약에 3천만 원이라면 5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5분의 1이 600만 원이죠. 3천만 원에 5분의 1이 600만 원 더하거나 600만 원 빼줄 수 있는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3,600은 안 되고 3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29번에 1번입니다. 이런 형태의 기출문제가 출제됐습니다. 30번 또 어려운데요. 원본인지 사본인지. 30번 암기 프린터 51번에 원본, 사본, 제출, 첨부, 반납, 제출, 첨부, 반납 다 같은 말이죠. 표현만 다를 뿐이고요. 51번에 50개 적어놨습니다. 폐업 신고하면 등록증. 암기 프린터 51번에 이거 아무 말이 없으면 뭡니까? 원본이라고 했죠? 사본은 사본이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폐업 신고 암기 프린터 28번. 28번에 암기 프린터 51번에 28번 뭐라고 적어놨어요? 등록증 반납이라고만 됐고, 원본인지 사본인지 없는데 답은 뭐라고요? 원본. 왜냐면 휴업, 폐업 업무 안 하겠다고 반납하는데 복사해서 반납하고 원본 가지고 있으면 그 반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원본 반납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한다 했는데 이게 원본이 사본이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원본 반납해야지, 복사해가지고 반납하고 가지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말 없는 거는 원본이에요. 원본, 사본 말 안 하는 거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이니까 기억 원본이고요. 리언은 정보망 이용 가입 신청하는 경우 51번에 암기 프린터 50개가 있어 놓으니까 몇 번에 있는지 찾기도 힘드네요. 19번 보세요. 19번, 51번에 19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하려면 등록증 사본이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은 4번에 있네요. 51번에 4번.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아마 이거는 안 해놨을 것 같은데 50번에 이거 있나 한번 보세요. 혹시나. 다는 없어요? 없죠? 49번? 49번에 있네. 저도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다 못 찾겠는데 49번에 있네요. 보정 설정 정서 4번이라고 돼 있죠? 4번. 이게 원칙은 49번에 있네요. 보정 설정 신고 원칙은 보정보험 정서, 공제정서 4번을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는 신고 안 합니다. 즉 협회 공제 가입하면 협회에서 바로 팩스 보내더라고요. 등록관청으로 가입했다고. 원칙은 보정보험 정서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의 게시, 등록증. 게시는 원본 게시하죠?
원본. 자격증도 원본 게시합니다. 게시는 원본입니다. 비업,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 반납할 때 원본 반납, 사본 반납? 원본 반납입니다. 이게 아마 51번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39번에 32번? 39번이 아니고 32번에 있어요. 32번이 뭐죠? 32번. 51번에 32번에 있다고요? 51번에 32? 그건 있네.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32번. 50개 적어 놓으니까 저도 뭘 적어 놨는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근데 다 찾아가서 적어 놓는데 이게 시간 몇 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하는데도 이거 다 암기하려면 5일 정도 걸린대요. 5일 정도 암기하는데 5일 걸리려면 지금 저는 암기할 수 있도록 책에 있는 걸 안 빠지고 이게 다 적는 거는 1년 만에 안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 20년 강의하면서 계속 보충한 거예요. 그때 바뀐 거 다 찾아가지고 하고. 이게 금방 뭐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만들지. 이게 전부 다 빠진 게 거의 없네요. 보니까 지금 문제 풀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없을 거, 이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지금 이거 언제 했는지. 근데 다 들어있네. 30번에 5번입니다. 30번에 5번. 지금 31번도 답 4번인데요. 고용신고 시 소속관계사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고용신고할 때는 첨부 안 한다고 어디에 있어요? 거기 51번에 3번에 있네요. 3번에 소속관계사 고용신고 51번에 1번 뒤에 보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왜 미제출이에요? 이거는 직접 등록관청이 시도의사에게 직접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전산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보니까 하니까 다 전산에 뜨더라고요. 이미 자격증 딴 날짜 이런 게. 그래서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첨부 안 해도 됩니다. 32번. (32번) 206페이지 포함, 제외. 예,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거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짜증나죠. 이런 것도 대충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가설건축물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이라고요? 암기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5번 가설건축물 제외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2번에 3번에 뒤에 가로 안에 가설 무허가 X 사용권 이렇게 가설 무허가 X 이게 뭐냐면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설만 적어놨는데 가설건축물이라는 뜻이라고요. 암기 프린트 2번에 3번 가로 안에 찾았어요? 가설 X 이 말은 가설건축물 안 된다. 2번에도 있고 3번에 5번에도 있잖아요. 가설건축물 제외 X 안 된다 제외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포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속공개사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이 소속공개사 제외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소속공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고요. 그만둬야 되죠? 개업하려면. 소속관계사 포함이 아니라 제외, 즉 소속관계사는 등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2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2번.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본사가 시흥시에 있으면 이제 시흥시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뭐 상권보호 차원에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는 미국에서는 폐지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죠. 스타벅스 이런 거는 뭐
지금 시흥시 안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105 신도시에도 지금 한 두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습니까? 두 개? 두 개인 것 같던데요? 한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중개보수 한도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 요약집, 15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귀찮아도 한번 펴봐야 돼. 156페이지. 그 서식은 눈으로 안 보면 어려워요. 156페이지 거기에 13번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 내역,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창고 표시되어 있는 것,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나 시도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 나왔으니까 밑줄 치놓으세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제외되어 있어요? 제외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금액을 기재할 때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그 외에는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분양가가 1억이라고 하면 그 분양가 1억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외하려면 계산하기도 힘들죠. 분양가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두 개 4번, 5번 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시험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고등법원 판례까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상가 월차임 계산할 때 월세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그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건지 제외시킬 건지 이게 논란의 대상이 돼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포함이다, 제외다?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고요. 서울고등법원까지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외시키고 별도로 하고요. 그냥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다 하면 포함된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게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제가 근데 계약서를 봤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적어본 적은 없어요.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는 적어봤고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중개사무소 얻을 때에도 그 건물주하고 부가가치세 안 받을 테니까 신고는 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쨌든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으면 포함된 금액이 곱하기 100을 하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 빼고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게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상가, 월세. 여기 4번, 5번은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33번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재량, 기속, 아까 기속했었죠? 행정처분에? 기속은 재량권이 없는 걸 기속이라고 합니다. 해야 한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런 문제도 지금 33번도 다른 출판사 책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신선해요. 좋아요. 그렇다고 뭐 크게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1번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 맨 밑에 물가, 수, 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어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민법에 계약, 청약과 승낙,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요청해야 된다. X. 물가, 수준, 암기 프린트 10번 맨 밑에 있죠. 2번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고용신고를 할 때 해야 된다.
할 때 해도 되고, 고용 신고할 때도 되고, 등록 신청할 때도 되고, 별도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죠. 오늘 오후에 고득점 하려면 저번에 2020년 개정법령 내드린 거 있죠? 그 개정법령 내드린 거 제가 말했는지 지금 저도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16번인가 한번 보세요. 그거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되죠? 그 암기 프린트 거기 내드린 거에 2개월 전까지가 아마 1개월 전까지로 잘못됐을 거예요. 16번, 20번까지 내드렸잖아요. 2020년 개정법령. 이게 2020년 작년 10월 10일 날 개정됐다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옛날에는 한 달 전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 전까지가 아니라 주택의 경우는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다고. 상가는 그대로 한 달 전까지 맞죠? 계약갱신 요구하는 거 또는 묵시적 갱신 2달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되잖아요. 계약갱신 요구도 2달 전까지 해야 되죠? 16번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프린트에 가지고 있는 분이 있네요. 16번 맞아요? 2개월? 그 1개월로 돼 있는데 2개월로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쳐놨냐고요? 안 고쳐놨으면 고치세요. 지금이라도. 16번에 2020년 개정법령 내드린 거 있잖아요. 2개월 전까지입니다. 1개월 전까지 해서 작년 12월 10일 날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한 달 만에 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2달 전까지는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갑자기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가 집 못 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근데 상가는 1개월 전까지입니다. 혹시 아직도 안 바꿨으면 바꾸세요. 16번입니다. 20개 내드린 거 있어요. 개정법령. 오늘 오후에 거기서 시험 많이 나옵니다. 힌트를 드리면 1등 못하게 하려고 제가 미리 거기서 많이 냈어요. 많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그 20개 검사 읽어보면 한 문제 이상 맞추니까 몇 문제 내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개정된 거 그게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2020년. 그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 많이 문제 있어요. 실제 시험.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틀려가지고 괴롭히는 것보다 실제 시험에 얼마나 적중되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1번은 X고요, 2번은 X고요. 할 수 있고, 3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인터넷 질문하는 거 보니까 지금 권장계약서가 없다면서요. 없는데 어떻게 권장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없죠, 없기는. 권장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현재는 그 정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정해서 권장한 거는 없어요. 그 뜻이에요. 서식이 없다는 거는. 그래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하여야 한다. X. 지금 현재 권장하는 건 없습니다. 서식은 없기는. 근데 앞으로 권장할 수도 있다. 정해가지고. 현재 정해서 권장하는 건 없다.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자격취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등록취소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야 하는 것도 있다. (5번)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터 보셔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34번 국토부 장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기업,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고유 업무 아니고요. 공제사업, 공제사업 승인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해당 행정청이. 니은은 맞고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등록증 교부, 등록 업무도 등록관청.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아니고요. 국토부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협회 지도감독, 국토부 장관 맞네요. 답은 몇 개요? 2개면 1번이 답이네요. 1번. 이런 게 개수형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을 모두 다 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30% 내외가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하더라고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분류할 때는. 그럼 70%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85%가 법령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여기까지가 31문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35문제, 85%가 나왔고 5문제만 실무에서 나왔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법령에서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법에 있으니까. 실무를 많이 내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실무 5문제 나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예규규칙 다 법령에 있는 거 위주로 4문제 내고요. 나머지 1문제 이제 판례나 법령에 있는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농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공포만 안 했는데요. 지금 LH 시형, 광명, 신도시 LH 투기하는 것 때문에 농지법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취득을 하면 강화했다고요?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지금은 며칠입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2일,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면 4일이죠? 이게 5일, 7일로 이미 국회 통과는 됐고 아직 대통령이 공포는 안 했습니다. 통과된 걸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 이거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지금 한번 휴대폰으로 해보세요. 의안정보 시스템. 의안정보 시스템 거기 가서 검색에 농지법 검색해 보면 법률안을 농지법으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의안정보 시스템이라고 나옵니까? 이게 지금 국회 통과된 법률이 나온다고. 국회 통과됐으면 시행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20일 안에 공포하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 뭐 하기 싫으면 지금 안 해도 되고요. 농지법이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3개 과목에서 16문제 나와요. 3개 과목 공부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할 분량이 적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밖에 안 나와요. 공부할 분량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전부 다 농지법 2문제 나오는 거 그냥 찍어야 되겠다. 정비법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비법 열심히 해도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지법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내용이니까 이번에 개정된 거 꼭 좀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봐야 되겠죠? 찾았어요. 농지법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안 나와요? 그 나오는 거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